피붕이 생각입니다. 오늘은 조금 논쟁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크게 빠지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때문이다, 반도체 때문이다, 리밸런싱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ETF 레버리지 때문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 증시 폭락의 범위는 정말 레버리지일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면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찾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원인을 찾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레버리지 ETF가 많이 지목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정 대형주 레버리지 ETF의 거래가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최근에는 본주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2배까지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이 기초 자산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아래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한국은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는 건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레버리지 ETF는 구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자산이 5% 정도 떨어진다면 레버리지 상품은 2배로 떨어지죠. 상승장에선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데 하락장에선 공포를 훨씬 크게 만들어내고요. 이 때문에 더 지목을 하는 것 같아요. 하락장에선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이 논리인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하루에 1% 움직이는 것도 큰 움직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주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하루에 5% 이상 움직인 날이 많아졌고요. 대형주인데도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성장성도 부족하고 실적도 불확실한 코스닥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을 누리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레버리지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굳이 위험한 곳에 도박을 할 필요 없이 좋은 기업에 레버리지를 붙이는 선택지가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무너진 걸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역시 반도체 기업이고 최근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마이크론 하나가 나스닥 전체를 흔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수많은 대형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 시장은 좀 다르죠. 한국 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반이 넘잖아요. 결국 반도체 투톱의 방향성이 한국 시장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저는 오히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 ETF가 원인이라기보다는 한국 시장 자체가 특정 사업, 특정 기업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좋으면 시장 전체가 좋아 보이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닐까요?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서 환율이 올랐다. 물론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환율이란 큰 흐름은 개인 투자자 하나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죠. 결국 환율은 계속 올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원인을 찾기 시작했죠. 외국인 리밸런싱 같은 걸요. 주식시장엔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올라갈 땐 이유가 많아 보이고 떨어질 땐 누구의 잘못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복잡하죠. 현재 레버리지 ETF 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보유 제한 같은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네요. 왜냐하면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또 레버리지 상품 자체는 해외에도 존재합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레버리지는 분명 위험한 도구입니다. 특히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비중으로 들어가서 상승장에서는 자신감을 줄 수 있겠지만 하락장에선 계좌와 멘탈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저 역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고 큰 수익을 경험했고 또 큰 하락도 경험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번 한국 증시 하락의 모든 책임을 레버리지 ETF에게 돌리는 건 조금 너무 단순한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제가 보기엔 이번에 본질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한국 시장 구조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레버리지를 제재를 했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크면 그땐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그땐 삼성, 하이닉스 거래 정지를 시키자고 할 건가요?
반도체 두 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시장,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거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하락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레버리지 ETF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국 시장의 구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줘 보세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